20년 이상의 건강관리 노하우와 경험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얻은 건강관리 정보를 알려드리는 하늘건강법 이승윤 원장입니다. 나는 365일 다이어트 중 실패 없는 다이어트를 꿈꾸시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살 빠지는 체질 만들기를 위한 기초 대사량 높이는 방법, 요요 없이 다이어트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다이어트 성공하는 팁까지 있으니 단기간 다이어트 성공하고 싶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과 함께 댓글 남겨주시면 더 좋은 건강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같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체중이 더 쉽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기초대사량의 차이로 인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초대사량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에 비해 똑같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소모되는 에너지가 적어 체중이 쉽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살이 쉽게 찌는 체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초대사량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기 전 기초대사량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대사량은 체온유지, 혈액순환, 호흡 등 기초적인 몸의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즉, 가만히 누워서 숨만 쉬어도 소모되는 에너지인 것이죠.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하루에 소모하는 총 에너지의 60에서 70%를 차지하며 성별, 연령, 체중, 건강 등 다양한 요인으로 기초대사량은 개인마다 모두 다릅니다. 다이어트에서 기초대사량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하루 소모하는 열량의 척도인 기초대사량이 낮은지 높은지에 따라서 살이 찌는 체질과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나누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을 만드는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 빠지는 체질 만들기 위한 기초대사량 높이는 방법. 기초대사량 높이는 방법 첫 번째, 근육 늘리기. 운동을 열심히 하면 열량을 소모하는 것으로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근육량이 많아야 기초대사량을 높여주어 살 빠지는 체질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의 하체 근육과 등 근육, 가슴 근육, 이렇게 큰 근육을 키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 지방은 1kg당 3에서 4kcal 소비하고 근육은 1kg당 12에서 13kcal 소비합니다. 즉, 지방보다 근육이 살을 더 잘 빼준다는 뜻이며 근육이 늘어날수록 칼로리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초대사량 높이는 운동 10대에서 20대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 30대 근력 운동 40대 이상 근력 운동과 함께 스트레칭 어깨, 가슴, 등, 허벅지 같은 큰 근육을 단련하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집니다. 30분에서 1시간씩 주 3회 이상. 기초대사량 높이는 방법 두 번째, 단백질 섭취.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몸에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해줘야 근육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체중 1kg당 하루 0.8에서 1.2g의 단백질 섭취가 적당하지만 너무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였을 경우 체내에 질소 노폐물이 생성되어 신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으니 정해진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방법 세 번째, 규칙적인 식사. 끼니를 거르게 되면 다음 식사 시 가식, 폭식을 할 수 있어 다이어트를 방해하며 일상생활에도 무리를 줍니다. 끼니를 거르는 습관은 근육량을 감소시키고 신진대사를 방해하여 기초대사량을 낮추는데 특히 아침 식사는 우리 몸을 깨워주고 체온과 기초대사량을 높여주기 때문에 아침 식사는 거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어트와 기초대사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루 3끼 적당한 양의 식사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대사량 높이는 방법 네 번째, 소금물 마시기. 물은 우리 몸속에 꼭 필요한 것이며 신체 내 장기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기초대사량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보다 소금물을 마셔주는 것이 좋으며 차가운 소금물을 마시면 장기가 얼어붙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므로 따뜻한 소금물을
하루에 200에서 400ml 정도 한 잔에서 2잔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대사량 높이는 방법 5번째, 충분한 수면. 수면 부족은 원활한 신진대사를 방해하는데 이때 신진대사가 느려지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루 7시간 이상 적절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기초대사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초대사량을 높여주더라도 제대로 된 다이어트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다면 살 빠지는 체질로 바꿀 수 없습니다. 실패하는 단기 다이어트 방법과 요요 안하고 다이어트 성공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실패하는 단기 다이어트 방법. 첫 번째, 칼로리 섭취만 줄이는 단기 다이어트. 대부분은 다이어트를 할 때 칼로리를 낮추는 식이요법을 하는데 칼로리와 영양가가 모두 낮은 채소나 과일 등의 음식만 계속 섭취하면 단기간에 살은 뺄 수 있지만 영양 불균형으로 건강이 악화되며 다이어트가 끝난 후 다시 음식을 섭취하면 요요 현상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분이 빠져서 몸무게는 많이 줄어도 지방은 잘 빠지지 않아 실제 사이즈는 변동이 적습니다. 두 번째, 운동을 통해 칼로리를 강제로 소모하는 단기 다이어트. 운동을 지속하는 기간에는 살은 빠지지만 운동을 그만두면 요요 현상으로 더 살이 찌게 됩니다. 운동을 하면 칼로리가 소모되지만 신체의 에너지, 기운도 함께 소비됩니다. 기운의 소비량보다 공급량이 부족해지면 신체는 음식을 통해 기운을 공급받기 위해서 식욕이 생기게 됩니다. 성공하는 단기 다이어트 방법. 첫 번째, 곡식 위주 생식요법 단기 다이어트. 다이어트 할 때 중요한 것은 음식 조절입니다. 단순히 먹는 양,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칼로리는 줄여도 기운 영양분이 풍부하게 공급되어야 확실한 다이어트로 체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곡식 위주 채식 생식은 기운과 영양이 풍부해서 칼로리를 줄이기 위해 소식을 해도 신체에 기운 영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 요요 현상이 없이 살을 뺄 수 있습니다. 또한 곡식 위주 채식 생식은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붓기가 빠지기 때문에 몸무게와 함께 신체 사이즈도 줄어 곡식 위주 채식 생식은 단기 다이어트에 적합합니다. 두 번째, 내지방 축적률을 낮추는 단기 다이어트. 신체의 기운 영양이 지속적으로 부족하게 공급되면 뇌는 생존 위협을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후 음식을 충분히 먹으면 생존 위협을 느낀 뇌는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의 영양을 사용하고 나서 남는 영양은 비상식량으로 모아두게 됩니다. 또다시 음식을 먹지 못해 생존이 위협해질 때를 대비해서 비상식량으로 지방을 축적합니다. 신체 생존 위협을 얼마나 자주, 오래 느꼈는지에 따라 뇌가 신체의 비상식량인 지방을 적게 또는 많이 축적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생존 시 사용할 비상식량 축적 정도를 하늘건강법에서는 뇌지방 축적률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때 뇌가 지방을 축적하는 정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생활 속에서 기운 영양이 없는 음식을 대충 먹고 불규칙적으로 먹으면 한두 끼를 굶거나 야식을 먹거나 인스턴트 식품 등으로 식사를 때우거나 하면 신체의 뇌는 생존 위협, 위기사항을 더 많이 느껴 뇌지방 축적률이 계속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갑자기 칼로리와 기운 영양 섭취를 함께 오랫동안 줄이면 생존 위협을 더 심하게 느끼게 되면서 뇌지방 축적률이 더욱 상승됩니다. 생존 위협을 계속 느끼면 신체는 생명 유지를 위한 기초대사량 소비도 줄이게 됩니다. 이렇게 기운 영양 부족을 일으키는 칼로리, 음식량 줄이는 다이어트를 하면 100% 뇌지방 축적률이 증가하면서 더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기초대사량은 줄고 살이 더 잘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100을 먹어 20을 축적했다면 이제는 그 2배인 40을 축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를 줄이는 다이어트 방법 중 칼로리 낮고 기운과 영양이 부족한 야채, 과일 위주 식사로만 다이어트 할 경우 요요 현상이 생기게 되고 이전과 다르게 살이 더 잘 찌는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을 예로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칼로리가 낮은데 음식, 기운,
영양이 부족한 야채, 과일 위주의 식사로 다이어트를 했을 때 결과는 70에서 60kg으로 10kg 감량을 한 달에서 2달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식욕이 증가하여 소식 유지가 되지 않고 식사량이 많아지면 내지방 축적률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중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60kg에서 한 75kg으로 증가합니다. 2차 다이어트 시도에서 75kg에서 65kg 감량을 한 후 다시 식사량 증가하면서 65kg에서 80kg으로 요요 현상이 발생합니다. 결과는 체중이 증가해 매우 뚱뚱해지고 이전과 다르게 살이 더 잘 찌는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대로 칼로리는 적고 기운과 영양은 풍부한 곡식 위주 채식 생식으로 식사를 꾸준히 하면 신체는 비상식량으로 지방을 축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지방 축적률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살이 빠지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을 예로 들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칼로리는 낮고 음식 기운, 영양이 풍족한 곡식류 채식 생식의 경우 결과는 70kg에서 60kg으로 10kg 감량, 한 달에서 2달 다이어트 성공. 체중이 유지되고 기운 영양 부족 음식을 먹은 사람과 다르게 식욕이 강하지 않습니다. 굶어서 오는 식욕이 없어지고 앞의 사람과 같이 음식을 많이 먹어도 체지방 축적률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중이 천천히 상승, 60kg에서 65kg으로 상승합니다. 2차 다이어트로 더 날씬해지기 위해 65kg에서 55kg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계속 5kg씩 빠지게 됩니다. 55kg에서 60kg 계속 체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처음부터 관리를 잘하면 찌지 않고 꾸준히 뺄 수 있게 되며 이전과 다르게 음식을 먹어도 살이 덜 찌는 체질이 됩니다. 결론, 곡식 위주 채식 생식이 아닌 채소, 과일 위주의 생식은 칼로리가 적으면서 기운 영양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지방 축적률이 상승하여 요요 현상이 생기며 건강이 나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곡식 위주 생식을 실천하여 내지방 축적률을 낮추고 건강하게 살을 빼는 단기 다이어트를 하시길 바랍니다. 확실한 성공 다이어트를 위한 팁, 저녁 폭식증 개선 방법. 폭식의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평소 식사량을 줄이게 되면 저녁 늦은 시간에 못 참고 야식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새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섭취해주고 저녁 늦은 시간에는 보통 자제력이 잃게 되어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 당기기 마련이므로 폭식이 유발되는 시간을 먼저 체크해 두어 자제력을 잃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건강한 간식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식욕을 억제하기보다는 질적으로 기운 영양이 풍부한 건강한 음식을 먹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건강한 음식으로 기운과 영양을 채우면 식욕 참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폭식을 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신체 장구 기관 세포에 충분한 기운 영양 공급이 안 되면 뇌는 기운 영양 공급을 해주라고 식욕이 강해지게 됩니다. 인체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이 채워지지 않을 때와 마음, 정신적 결핍 상태를 느낄 때 똑같은 배고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배고픔이라도 이 둘은 원인이 다릅니다. 신체의 기운 영양 부족으로 인해 음식을 먹고 싶어질 경우에는 질적으로 기운과 영양이 충분한 음식을 먹어서 신체에 그 기운, 영양을 공급해 주어야만 식욕이 사라집니다. 이럴 때 기운과 영양이 없는 그저 칼로리만 높은 양적 음식만을 먹는다면 배는 부르지만 기운 영양 결핍은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허전함을 느껴 음식을 찾습니다. 식사 후 배가 부르더라도 냉장고나 주변에 있는 간식거리를 더 찾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마음, 정신적인 결핍 상태는 사랑과 인정, 감사, 자존감 등이 채워져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적, 정신적 결핍 상태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이를 충족시키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먼저 기운과 영양을 충분히 채워 식욕을 덜 느끼게 하는 것이 훨씬 쉬운 방법이므로 하늘건강법에서는 기운과 영양이 풍부한 음식과 식단으로
곡식 위주 채식 생식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곡식 위주의 채식 생식으로 식단을 꾸려 드신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 영양이 풍부한 고약 종합영양제이며 항암, 혈당 강화 효과, 항산화, 간 보호 효과, 다이어트 효과, 적게 먹어도 오래 유지되는 포만감, 인체 해독 효과. 이 외에도 곡식 위주 채식 생식을 먹는 것은 인체를 건강하게 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음식 팁. 이 외에도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등 정제된 음식을 먹게 될 때 좀 더 건강한 음식으로 대체하여 드셔보는 것도 좋습니다. 반복하다 보면 더 건강한 식습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실천 방법으로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등을 대신해 곡식, 견과류, 과일, 야채를 드시고 초콜릿같이 단 것이 먹고 싶으시면 유기농, 설탕, 꿀을 드세요. 음식을 안 먹으려고 억제하는 것은 힘들지만 건강한 음식으로 대체해서 먹는 것은 실천하기 쉽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식욕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 빠지는 체질 만들기 위한 기초 대사량 높이는 방법, 요요 없이 다이어트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걱정 없는 살 빠지는 체질로 바뀌길 바라며 보다 더 건강하게 실패 없는 다이어트를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